전체적으로 내용을 먼저 보시면은 필수 건축 법규의 이해, 그리고 건축 설계 과정 및 설계 기간, 그리고 규모 검토의 기본 개념, 규모 검토를 통한 토지의 가치를 어떻게 알 것인가, 그리고 규모 검토의 결정적인 요인,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가 2시부터 6시까지인데 시간이 조금 되면은 직접 토지이용계획원을 몇 개 땅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시면서 이 땅들에서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각자 수강생들께서 한번 보시는 눈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항상 먼저 확인을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지목도 나와 있고 지역지구 나와 있고 관련된 관계 법령들이랑 대지 면적이랑 형태랑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사실 제일 시작이고 되게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계속 하면서 알려드리고, 처음에는 이제 저희 주로 고객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이제 그 로컬이나 아니면 주변의 그 공인중개사분들 상대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너무 땅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땅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접수가 되잖아요. 이 땅 내놓은 땅들이 뭐 얼마를 받아야겠냐라고 토지주께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땅이 어느 정도 가격이 될지, 이게 단순하게 그냥 몇 평이고 어디에 뭐 코너에 위치해 있고 뭐가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이외에 이 토지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을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건축이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위주로 이 필수 건축 법규라는 것도 건축법이 사실 상당히 방대한데, 그 중에서 이제 토지를 볼 때 어떤 것들 위주로 봐야 되는지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게, 그냥 봤었을 때는 다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나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 땅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도로. 근데 이 도로에서 뭐를 봐야 되느냐, 아까 전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으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땅을 만나고 시작을 하고 뭐 현장 방문도 하고 뭐 그 토지에 대한 히스토리도 토지주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도로가 상당히 중요해요. 뭐 모두 다 아시는 거겠지만 도로가 없으면 일단 건물을 못 짓죠. 예, 맹지는 건축 허가가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확보를 하는 게 우선인데, 근데 도로가 대부분 요즘에 지적 정리되어 있는 땅들은 저 그 시골을 제외하고서는 웬만하면 접도 조건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접도가 그냥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접도가 되느냐, 뭐 접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땅이 도로와 만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접도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내 땅 안에, 땅 앞에 만나고 있는 도로가 이게 통과도로냐 아니면은 막다른 도로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가각 정리는 교차하는 도로, 코너 부분에 있을 때 몇 메다 몇 메다 도로끼리 만나면은 법적으로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중요한 이유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딱 하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만약에 100평인데 이런 도로 조건을 맞춰주느냐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면적은 90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토지 소유주들께서 나 100평짜리 땅 가지고 있고 100평짜리 땅 다 가격 받길 원하시죠.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 면적이 얼마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있는 이 필지의 모양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는 꼭 그 인지를 하고 계시고, 나중에 토지를 보시더라도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안내를, 토지주가 만약에 이 땅을 내놨을 때 이거는 뭐 도로 부분이 좀 도로 제지가 생기겠네요라는 그런 어떤 얘기를 사전에 해줘야지 나중에 거래가 이제 매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원활하게 좀 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 도로제지, 도로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대지 면적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지 면적은 보면은 흔히 이제 공부상 면적이라고 하는 토지 등기 면적, 지적도에 나와 있는 면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 현황에 따라서 이게 다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아니에요. 그런 땅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게 신도시, 그런 어떤 신도시로 개발이 된 게 아니라 오래된 구도심들의 지적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서울 그리고 경기도 쪽에서도 뭐 수원 같은 경우에도 구도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저 신도시들이 많이 있는 데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땅들이 나왔거나 그런 것들을 살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중개를 하실 때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상 면적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이것저것 다 따지고 봤었을 때 건축 가능한 대지 면적이 얼마냐,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허가가 나고 준공이 나고 보존 등기까지 되면은 어쨌든 그거 가지고 이제 재산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대지 면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건축 면적은 되게 쉬운 개념이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이 100평짜리 땅 안에서 주거지역이 60%다 그러면 60평만 지을 수가 있죠. 위에서 60평 바운더리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다 인접대지들 가까이 붙여가지고 뭐 이런 개념 없이 70년대까지는 막 70년대 구옥들 보면은 이런 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되는 법적 거리들도 다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도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 포함을 해서 건축 면적이 이제 네 땅 안에서 어느 정도를 지을 수 있나, 그리고 이 연면적은 그게 누적된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어느 정도까지 되냐. 뭐 만약에 주거지역 안에서 건폐율 60%다면 이 땅이 100평이면은 60평만 이제 이 위에서 바라봤었을 때 대지 면적의 60%만 일단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200%다 그 용적률이 200%다라는 얘기는 이게 쌓인 합계가 대지 면적의 2배, 200%니까 2배죠. 2배를 넘지 못한다라는 거니까 이 건축 면적에 대한 개념이랑 연면적에 대한 개념, 연면적이 이제 전체적인 규모를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이 이제 관련돼서 이 대지 면적으로 나눴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퍼센테이지, 이 대지 면적의 몇 프로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일조권에 대해서도 다들 알고는 계신데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뭐 북향 땅이 좋다. 뭐 예전에는 도로 사선도 있었지만 도로 사선은 없어졌으니까 일조권에 대해서도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지역 안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일조권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일조권을 받을 때 그 북쪽의 용도가 어떤 거냐, 북쪽의 용도가 만약에 바로 붙어있는 북쪽의 용도가 주거지역이 아니면은 거기는 일조권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주거지끼리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크게는 일조권은 정북 일조권, 북쪽에서 받는 정북 일조권이 있고, 공동주택, 흔히 말하는 뭐 다세대, 연립주택, 뭐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할 때는 채광창에서 띄는 채광 일조권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정북 일조권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채광 일조권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 건물을 이 대지 안에서 여기까지 지을 수 있는데, 내가 봤었을 때는 분명히 여기까지 지을 수 있는데 왜 설계를 떴을 때 여기를 더 못 나가냐, 이쪽 벽을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그런 게 이제 채광일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인동 간격 있죠. 그 높이의 절반 이상씩 띄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채광일 조건의 하나고, 그리고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도 마찬가지로 다 채광일 조건을 받아요. 예.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당연히 공동주택이니까 채광일 조건을 받는 부분들이 있고, 이 주거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일조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 저의 교재 안에 이제 있는 그 도안들이나 내용들이 그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발간한 책이 있어요. 그림으로 보는 건축법이라고, 그 이재인 교수님이 이제 발행한, 서울시랑 같이 협업해서 발행을 한 건데, 지금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발췌를 했지만 거기에 요거 말고도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진짜 좀 약간 심도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내용들 알아두시면은 어쨌든 앞으로 계속 하시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봐볼게요.
그래서 도로는 이제 통과도로, 막다른 도로, 가각정리 이 세 개가 이제 가장 크게 도로재해질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인데 제가 이쪽에도 샘플로 지금 지적도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 접도 조건의 예시라는 게 지금 건물을 지으려면은 이쪽이 지금 도로예요. 이쪽이 도로고 지금 얘도 건물 지을 수 있고 얘도 건물 지을 수도 있고 얘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가 없으면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지적이 되어 있는 곳을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요것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그 지적 구획이 돼가지고 이쪽을 이제 맹지가 아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도로가 하나 생겨 있는 거고 그리고 요 도로 그러면은 요거 도로로 인해서 이제 이쪽에 있는 번지들이 이제 집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도로가 지금 막다른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죠. 막다른 도로는 이게 차가 지나가서 들어간 대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막다른 도로면 들어간 대로 다시 나와야 되는 거고 통과도로는 들어간 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통과도로고 법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짓고 막 그럴 때 내 땅 앞에 있는 도로 폭이 얼마냐, 몇 메타 도로냐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통과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4m예요. 근데 은근히 보시면은 그 필지 앞에 도로가 4m가 안 되는 도로들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 땅에서 그 4m를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뭐 0.5m를 뗀다든지 아니면은 뭐 2m 도로 같은 경우에는 1m를 내놔야 돼요. 도로 중심에서 반반씩 띄어서 도로로 할애를 해줘서 가령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2m 도로다. 그러면은 얘 지을 때 여기 절반에서 2m 도로니까 4m 도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1m, 중심에서 2m를 떼버리면은 내 땅이 1m가 이제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내가 땅을 지으면서 이제 허가를 낼 때 이만큼이 이제 도로로 날아가가지고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바운더리는 요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는 안 뛰냐? 얘네들은 안 뛰었는데 불공정하지 않냐? 얘네들도 다 신축할 때 이 도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절반씩 떼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여기를 다 4m 도로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취지예요. 그래서 당장에 이제 뭐 옆에들은 안 띄었는데 그렇더라도 결국에는 통과도로는 4m가 원칙이기 때문에 통과도로는 4m 그리고 지금 접도 조건 2m 이상이라고 써놓은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 한도가 어쨌든 내 땅에서 지금 그러니까 요 조건인 경우에 지금 이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요쪽밖에 없죠. 예, 요쪽밖에 없는데 이 부분의 폭이 최소 2m 이상은 돼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법에 따르면은 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폭이 3m 이상이 돼야지 지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요즘에 신축하는 상황에서 이 땅이 하나만 나왔어요. 이 땅이 하나만 나와가지고 이 땅에다가 뭐를 지을 수 있냐라고 했는데 이 폭을 보니까 2.4m예요. 3m가 안 돼. 그러면은 이 땅에는 차량이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앞에 땅을 같이 매입을 해서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같이 개발을 해야지 뭐 다세대 빌라든 아니면은 뭐 다가구든 왜냐면은 주차 대수를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얘 땅은 절대 혼자서는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럼 주차장 없이 지을 수는 있죠. 뭐 주차장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용도 뭐 창고라든지 아니면은 작은 주택 조그만 거 그 50제곱미터 안 되는 작은 주택 뭐 그런 것들은 되더라도 대부분 그렇게 하면은 사업성이 안 되죠. 예, 새로 짓는 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끝에 이렇게 만나 있는 애들은 여기 폭이 되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컨디션에서는 어쨌든 얘는 절대로 혼자서 단독 개발해가지고는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얘를 같이 가져가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이 나오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도 그렇게들 다 개발을 하세요. 이런 접도 조건일 때.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말씀드리는 게 이 번지들은 접도가 지금 요거에 의존을 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지금 접도된 요건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데 이 주인이 이 토지주가 그렇게 생각을 할지 여기랑 여기랑 땅 뭐 평수가 심지어 만약에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큰데 얘는 이제 도로에 이제 맞닿아 있고 얘는 도로 조건이 안 좋은데 그게 차이 나봤자 뭐 평당 얼마나 차이 나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맞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요거를 이제 토지 매입하는 작업을 할 때 같이 이제 매입하는 조건으로 작업을 같이 해야겠죠. 소유주가 다르면은 컨택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접도 조건에 대해서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같이 만들어져서 접도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뭐 만약에 이런 조건 지금 여기 앞에 4m 도로가 있는데 땅이 뒤쪽에 있다. 억지로라도 이 도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예. 예. 건축법상으로는 2m 접도고 주차가 들어가려면은 3m 이상이 되고. 예. 그래서 도로 요건이 그만큼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2,000회배 이상 개발을 할 때는 4m 도로에 접해 있는 것도 허가가 안 돼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이 접해야지 2,000회배 이상은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아무리 땅이 크다고 하더라도 내 땅이 이게 뭐 요 필지들이 다 합쳐가지고 나는 개발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4m 도로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2,000제곱미터 이상은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2,000m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조건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바운더리가 규모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접도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 도로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도 항상 되게 모자랄 만큼 도로는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만약에 지금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기가 그러면은 뭐 한 4m 정도 되고 여기 이 도로도 한 뭐 8m 정도 되는 이런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단독 개발이 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이 가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도로 쪽에 가 있는 선이 뭔지 아시죠? 빨간색으로 도로 쪽에 선이 가 있는 거는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라는 거는 뭐냐면은 뭐 지자체, 시에서 여기는 진짜 도로다라고 딱 아예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도시계획도로는 뭐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도시계획도로가 뭐 이런 식으로 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토지를 가로질러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도로가 안 됐어요. 여기는 나중에 도로로 만들 거다라고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 땅들은 뭐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간 선으로 이렇게 도로 있는데 가 있는 그 빨간 선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도로 예정지 혹은 도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간 선이 안 가져 있죠. 예. 그리고 심지어 지목이 도로가 아닌 데들도 많이 있어요. 현황상으로는 도로인데 오랫동안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가 됐는데 가보면은 도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목이 뭐 대거나 아니면은 무슨 전이거나 답이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까지 이 도로는 확실한 도로가 맞아요. 지금 빨간선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으니까. 근데 이 도로 같은 경우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에다가 개발을 하고 아까 같은 컨디션에서 만약에 4m 이상이 돼서 얘를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사도인지 아닌지. 사도는 개인 소유라는 얘기인데 개인 소유의 땅을 가지고 내가 진출입로로 쓸 수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접도가 되어 있다면은 이 도로에 대한 소유권, 요 주인은 누군지 만약에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이 도로에 대해서. 근데 도로에 대한 지분이 없으면은 이 도로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게 차량 보행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가스, 상수, 하수, 뭐 전기, 통신 뭐 관련된 것들이 다 이쪽으로 인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한 만약에 사도다 그러면은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이 도로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동의를 쉽게 안 해줘요. 예. 동의 쉽게 안 해주고 뭐 요것 때문에 뭐 소송도 가고
뭐 임의로 이제 뭐 요 주인이 못 다니게 막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하물며 만약에 나는 이 땅인데 요 주인이 요 땅 주인하고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요렇게 질 거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진짜 대책이 없는 맹지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요 사람도 요렇게 짓는 거가 허가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도로로 쓰고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자기의 재산권, 내 땅, 예전부터 내가 썼고 뭐 조상님부터 계속 받았던 땅인데 이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발하려는, 내가 살려는 그런 땅 앞에 있는 도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랑 도로가 누구의 것인지, 뭐 구, 시, 지자체, 나라 땅인 게 제일 좋겠죠. 예. 그런 조건들이 정말 중요한 도로의 여건이 된다는 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전에 이제 빨간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는 물론 이 지적도 보면은 빨간 선으로 가 있는 게 도시계획도로뿐만 아니라 뭐 많이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써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뭐 문화재가 이렇게 동그랗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것저것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도로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 쪽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이에요. 내가 살려고 하는 땅이 요 땅. 요 북쪽에 도로도 있고 주거지역이지만 일조권도 도로가 북쪽에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땅도 이제 가로로 길게 생겨가지고 주차도 어느 정도 잘 나올 것 같고 되게 좋아 보이는 땅이죠. 요 도로가 지적도상에 이렇게 있으니까 주차 들어갔는데 문제 없겠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도로가 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요즘에 워낙에 그 로드뷰가 잘 나와 있으니까 로드뷰나 뭐 네이버 지도 같은 거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게 업데이트가 빨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현장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고, 지금 요 땅 같은 경우에가 지금 딱 그 형상인데 도로가 여기까지만 나져 있고, 지금 로드뷰를 보니까 이게 여기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여기가 지금 도로가 개설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하냐. 어쨌든 도시계획도로고 지금 만들다 말았는데 이건 기다리면은 뭐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나는 지금 당장 올해 내년에 사업을 해가지고 빨리 털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이거를 10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묵혀둘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도시계획도로가 실제로 여기 지적도상에서는 도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개설되어 있는지 여부는 현장 확인이나 로드뷰를 통해서 꼭 한번 하셔야 되고, 이게 만약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됐으면은 내가 만약에 빨리 해서 급한 마음에 내가 개설을 한다고 이제 지자체랑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급하니까 내가 하겠다. 근데 그 비용은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는 안 하죠. 예, 근데 여기까지 지금 나 있고 끊겨 있다는 거는 뭐 조만간 연결은 되겠다는 건데 이게 기약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내년 예산에 뭐 어떻게 잡혀 있어서 뭐 어떻게 됩니다. 뭐 그런 구두로 뭐 얘기를 하거나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사실 이런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에서 리스크로 계속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다면은 그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어떻게 개설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도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통과도로는 4m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내 땅이 지금 여기에 있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내 땅에 접해 있는 도로가 지금 3m밖에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도로의 중심선에서 2m, 양쪽으로 2m씩 띄어야 되니까 결국엔 3m 도로에서 내 땅의 0.5m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은근히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형태가 지금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이게 도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도로가 뭐 심지어 막 도로폭도 달라요. 막 도로폭도 다르고 막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유효표가 안 나와서 그러면 이쁘게 이런 식으로 딱 반듯하게 잘리는 게 아니라 뭐 진짜 뭐 여기는 많이 날아가고 여기는 조금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도로 제이지가 형성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도로의 중심선에서 통과도로 필요한 소유폭만큼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용되는 거는 요건 무조건 뭐 누가 하더라도 무조건 요거는 지켜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도로 폭이 다르다 아니면은 뭐 여건이 어떻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서 줄어든다. 이 통과도로 소유폭 확보를 하는 부분 그리고 통과도로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전처럼 양쪽에 땅이 이렇게 있어서 반반씩 되면은 좋은데 심지어 이 도로의 반대편이 뭐 경사지, 하천, 철도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반반씩 떼야 되는데 얘는 반을 떼서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막 엄청나게 가파른 경사지고 지금 도로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내 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뭐 하천이나 무슨 뭐 그런 게 이제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얘는 뛸 수가 없잖아요. 여기 절반에서 아까 전에 3m 도로라면은 여기에서 2m 이렇게 떼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끝에 기준으로 해서 내가 4m 요 도로폭 3m를 빼면은 내 땅에서 1m가 이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도로의 소유폭만 보는 게 아니고 도로 반대편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네. 도로 반대편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심지어 뭐 지금 요렇게 하천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레벨이 다른 경우는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 있는 땅은 이쪽 있는 데서 이제 진입을 하는 거고 이렇게 옹벽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있고 무슨 뭐 이쪽으로 도로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내 땅인데 여기 도로 폭이 3m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내 땅에서 말씀드린 대로 1m를 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경사지, 하천, 철도 부지 등 이런 식으로 내 땅에서 날아가는 부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날아가는지는 알고 계셔야지 땅을 고를 때도 땅을 찾으실 때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땅만 보고서 위치만 보고서 내가 좋아가지고 샀다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들어가고 설계에서 검토가 만약에 안 돼가지고 허가까지 들어갔어요. 땅을 매입해서 소유권까지 확보하고 허가까지 들어갔는데 허가가 안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쳐서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거지만 또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은 뭐 누가 하나가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좀 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의 기준으로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누가 놓치더라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도로에 대해서 사실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데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에는 또 컨디션이 조금 달라지는 게 지금 여기에 만약에 대로가 있고 여기에 소로가 있어서 이렇게 막다른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를 통해서 아니면은 출입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막다른 도로가 있을 때는 도로폭을 어떻게 봐야 되냐? 아까 전에 통과도로는 최소폭 4m 이상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소유폭 확보를 해야 되는 너비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10m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2m 이상만 있으면 되고 법적으로 요게 가장 사실 설계를 할 때 기본이 되는 건축선 이격, 건축선에 대한 확보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2m 그리고 10m에서 35m까지는 3m 그리고 35m가 넘어가면은 6m인데 제가 봤던 많은 막다른 도로들은 다 35m가 넘어가요. 그래서 얼핏 봤을 때는 통과도로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더니 여기에서 도로가 끊겨 있어요. 네, 나는 여기 통과도로인지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도로가 막다른 도로였어요. 근데 얘 도로는 4m 폭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6m 확보를 해주려면은 내 땅에서 결국에는 지금 4m는 도로폭이 있으니까 1m, 1m 양쪽으로 내 땅에서 1m가 또 날아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내 땅 앞에 있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냐 아니면은 뭐 정확하게 이게 뭐 몇 m일 때 몇 m, 몇 m일 때 몇 m까지 뭐 알고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내 땅 앞에 있는 도로가 통과도로냐 막다른 도로냐. 막다른 도로면은 만약에 길다 그러면은 얘가 폭이 얼마냐. 이거 내 땅이 날아갈까 안 날아갈까 그거를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 땅에 그 앞에 있는 도로가 어떤 컨디션인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코너 땅에 대한 얘기인데, 교차되는 도로에서는 이 회전 반경이나 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가각 정리라고, 지금 기존의 지적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가 만약에 6m 도로고 여기가 4m 도로다. 그러면은 이게 건물이 만약에 이렇게 지어지면은 이거를 회전을 하거나 그럴 때 사고가 나거나 뭐 그럴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차량이 회전하기도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신도시나 뭐 지구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해서 나와요. 다. 근데 이제 구도심이나 이게 도로가 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좁은 도로였는데 점점 도로폭이 확보돼서 넓어진 도로구나 그러면은 끝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서도 내가 끝에 머리가 이게 내 땅이지만 요건 도로로 날아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교차하는 부분에서 이 각도가 90도냐 뭐 몇 도냐에 따라서 이제 뭐 3m를 떼냐 2m를 떼냐 4m를 떼냐 그런 컨디션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요런 조건을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코너 부분에 내 땅이 날아갈 수 있다. 코너 부분, 이런 교차하는 도로에서.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가각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6m 이상, 4m 이상, 그러니까 4m 통과도로에서 4m, 지금 4m, 6m, 여긴 6m, 6m인데 이게 만약에 어느 한쪽 도로가 8m가 되면은 안 하셔도 돼요. 한쪽 도로가. 이렇게 두 개 있는 상황에서 한쪽 도로가 만약에 8m가 된다. 8m가 넘어간다. 왜냐하면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조사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8m 미만인 도로까지예요. 8m 미만인 도로니까 8m 이상, 8m를 포함해서 8m 이상일 때는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m 미만인 도로끼리 만났을 때, 교차할 때, 그럴 때 코너 땅에서 이제 날아가는 경우다. 대부분 이 디벨로퍼로 해가지고 땅을 찾아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찾을 때 주거 지역에서 많이 찾으시고, 처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 빌라 그런 것들로 많이 시작을 하세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런 것들을 지어서 이제 분양 수익을 내고 파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대로변에 있는 땅들보다 이렇게 소로변에 있는 땅들을 만나고 찾고 보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가 앞에서부터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지금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이나 뭐 그런 거에서 봤었을 때 대로변에 있는 케이스에서는 이런 것들 사실 그렇게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희는 디벨로퍼를 해서 지금 어떤 좋은 땅을 찾아가지고 내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수익을 내서 팔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소로 컨디션에 대한, 도로에 대한 컨디션이 상당히 이렇게 규모가 소규모 건축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핵심이 이제 이렇게 도로 컨디션, 도로 여건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의 땅을, 지금 가상의 땅을 가지고 왔어요. 이 땅 같은 경우에는 가로 30m, 세로 20m, 대지 면적이 약 지금 600헥에 182평 정도 되는 땅인데, 이 북쪽에 하천도 있고 뭐 엄밀히 보면은 뭐 만약에 주거지라면 일조권도 안 받겠죠. 상당히 좋은 컨디션인데, 지금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 게 도로죠. 도로 폭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얘가 지금 도로를 3면이나 만나고 있어요. 요쪽, 요쪽, 요쪽. 도로 접도되어 있는 조건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지금 요쪽 북쪽에 접해 있는 도로는 3m, 그리고 요쪽에 있는 도로는 6m,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도로는 3m.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통과도로, 지금 뭐 막다른 도로는 뭐 해당이 안 되지만 가각정리 뭐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이 땅 요 182평 이거 다 제대로 못 짓겠다. 여기서 얼마 날라가겠네. 그 정도 이제
캐치는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요게 순수하게 이 땅을 다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거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날아가냐? 예제처럼 한번 보시면은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 양쪽에 대지가 있었을 때 이 밑에 있는 도로는 3m 도로인데 3m 도로일 경우에 이 가상의 중심선에서 4m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2m, 2m씩 떼면은 여기 내 땅 30m에서 0.5m를 안으로 들어와서 요건 다 도로로 날아가는 땅이에요. 이쪽 부분은. 예. 일단은 이만큼은 도로로 내줘야 되는 땅이고, 지금 요 위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도로 보면은 위쪽 도로도 3m, 똑같은 3m인데 얘는 반대편이 하천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4m를 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4m를 떼니까 내 땅에서 1m를 또 내줘야 돼요. 예. 그러면은 요게 지금 도로가 확보돼서 날아가야 되는 면적이고, 첫 번째로 통과도로 소유폭 미달에 대한 그런 부분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 날아가는 게 한 14평 지금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도로 폭을 확보를 해줬다. 그러면은 이제 4m, 6m 도로니까 이 끝에 머리가 이제 코너 부분 못따기, 요 가각 정리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지 허가가 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코너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지금 도로재지로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여기 지금 가각전제에서 이 두 개소의 합이 한 4의 배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저희가 봤던 땅 면적이 600이었는데 551이 됐어요. 551, 거의 50 가까이가 지금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건물을 짓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 뭐 600 있는 거를 무슨 땅을 만나든지 그 땅이 그대로 그 땅이 100% 다 대지 면적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도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이 땅을 100% 다 지을 수 있는 게 맞는지 그거를 먼저 보면은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빗금친 부분들이 도로에 편입이 되는 부분이고, 최종적인 대지 면적은 551로 해가지고 건축이 들어간다. 600짜리 땅이어도. 그래서 이런 도로재 면적에 대한 거를 몰라가지고 나중에 애먹는 분들도 많고 아까워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내 땅을 내놔야 되냐, 내 땅이 왜 도로가 돼야 되냐 그러는데, 이거는 현황상 조건이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보상 안 해주죠. 나는 어쨌든 내 재산이 이만큼인데 그만큼 뺏긴 거잖아요. 아, 요게 나중에 나야 기부한 건가? 아니에요. 나중에 되면은 내 땅이 요렇게 되고, 내 땅이 이제 등기부등본에는 요렇게 이제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분할 측량해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은 도로가 지목이 도로로 해서 되는데, 여기에 이제 소유주가 요 땅 주인이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 그거를 뭐 기부 체납이나 아니면은 뭐 매입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하는 거고, 시에서 근데 이런 땅들을 다 일일이 사지를 않아요.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된 게 아니면은.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거나 지구 단위가 되면서 매입을 할 수는 있어요, 시에서 일부.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그 재산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예. 뭐 용도를 높여 준다 뭐 그런 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예. 거의 잘못 산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요거 가지고 되게 나중에 가가지고 억울해하거나 막 그러는데, 이거를 사실 저는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거는 그 번외 얘기지만, 지금 만약에 이런 컨디션이 있는데 이게 도로로 제외가 되고 이걸 분할 측량을 해가지고 이게 도로가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쨌든 준공은 이 면적으로 준공이 나요. 준공은 이 면적으로 나는데, 이거를 나중에 분할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분할을 안 하고 대지 면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런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상에 이제 면적하고 토지 등기부 면적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고 나중에 이제 매매를 하고 막 그럴 때 오히려 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사용 승인 낼 때 무조건 요거를 분할을 하라고 해요. 예. 근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분할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를 그 서울에서는 좀 일부 그냥 분할, 워낙에 이 재산권 문제 가지고 민감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할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지 사용 승인을 내준다 뭐 그렇게 그 일부 구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분할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매매를 하고 정리를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상의 대지 면적하고 토지 등기부 등본의 면적하고 다르니까 그 부분에 좀 논란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거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런 땅들은 그런 거를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르기 전에 전체 면적에서 건폐율을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요, 다 이게 최종 면적이고 여기에서 건폐율, 용적률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깝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지 조건에서 도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용적률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용적률은 많이들 기본적으로 감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뭐 가볍게 그냥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쉽게 얘기 드리면은 이 대지가 만약에 150평짜리 땅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용적률 200%라고 하면은 내가 200%를 4층으로 해서 용적률 200%면은 1,200가 되겠죠. 300평 정도가 되는 거를 4층으로 지을 수도 있고 이거를 뭐 10층으로 해가지고 100회배로 조그맣게 해가지고 10층으로 지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바닥을 크게 해가지고 층수를 낮게 지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규모를 내가 왔다 갔다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왜 대부분의 주거 지역이나 뭐 그런 데서 4층, 5층으로 끝나냐?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7층 이하로 제한을 해놓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이 이외의 것들의 법들이 적용이 되면서 규모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정북 1조건이 되겠죠. 정북 1조건이나 1조건 자체가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거리의 절반씩을 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땅이 크지가 않으면은 작은 땅 안에서는 상당히 높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높게 올라갈수록 내가 떼야 되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공사비나 아니면은 법적으로 이제 만약에 1조건을 안 받는 땅인 경우에도 똑같이 짓는 거를 이게 낮게 크게 짓냐 아니면은 좀 작지만 높게 짓냐 이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게 이제 5층이 넘어가면은 의무적으로 뭐 스프링클러도 설치를 하고 뭐 이것저것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당연히 시공비가 상승하는 요인이 돼요. 똑같은 면적이더라도 몇 층이냐에 따라서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용적률이나 이 연면적 그런 것들 규모, 건물의 규모를 결정을 할 때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제가 그 주거지역 안에서 그 다세대나 빌라나 수익형 그런 건물들 같은 것들 설계하고 볼 때 가능하면은 2, 3층에서 건폐율은 다 찾아요. 2, 3층은 2, 3층까지는 정북 1조건에서 이 9m 이하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많이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줄여 나가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사업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오히려 이제 또 이 건물이 그렇게 되면은 가령 2, 3층 있는 거에서 뭐 1층이 만약에 필로티인 상태에서 2층이 올라가고 3층이 올라가고 4층 있는 거에서부터 뭐 1조건이 받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예. 근데 만약에 땅이 크고 여건이 되면은 차라리 이걸 이쪽에서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닥 면적이 아예 큰 컨디션에서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를 5층까지 1조를 안 받고 지을 수도 있는 컨디션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5층까지 1조를 안 받는다는 건 땅이 커야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떼야 되는 거리는 똑같기 때문에 땅이 작으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런 빗각으로 가는 형태가 점점 더 센 거고 만약에 땅이 넓으면은 그만큼 찾아 먹을 수 있는 게 더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시공성이나 여러 가지 하자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건물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접히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가능하면은 반듯하게 올라가 주면서 최소한으로 이제
줄어드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워낙에 이 사업성을 극대화하고 그 함축적으로 그 축약적인 그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조금씩 꺾고 막 접힐 수밖에 없는 게 대지 형태도 네모 반듯한 게 아니고 뭐 세모 무슨 마름모 막 그런 형태면은 이게 막 건물 자체가 평면 자체가 이제 찌글찌글 구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계 말씀을 드리면은 네모난 이런 식으로 네모난 건물보다 이렇게 중간중간 막 이렇게 이제 찌글찌글 하면서 뭐 나올 부분들 찾아주고 막 그런 식으로 평면 형태가 네모 반듯하지 않은 것들이 사업성을 잘 찾아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네모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쉬운 땅에서는 네모나게 당연하게 올라가는 건데 이게 이형의 땅, 그러니까 네모나지 않은 필지 안에서의 개발은 최대한 이제 찾아 먹어주려면은 계속 꺾이면서 막 앞으로 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개발하시려는 의도와 그런 내용에 따라서 그 시공성도 같이 보기는 봐야 되는데 제가 주변에 봤었을 때는 시공비나 어떤 품 들어가고 이거 공사하기 힘들다 해서 꺾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본인이 공사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래도 꺾는 것들이 최대한 평면은 더 좋아지고 사업성은 최대한 찾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렇게 최대한 어떻게 이 땅 안에서 그 사업성을 늘릴 수 있을지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뭐 건축사한테 그냥 던져놓고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건축사가 만약에 답을 안 찾아주거나 그거에 대한 사업성을 제대로 확보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 여기는 좀 더 튀어나갈 수 있지 않냐고 얘기를 오히려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먹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단은 50분 동안 너무 열심히 말씀드리고 이게 열심히 들으셨는데 10분 정도 쉬고 3시에 이 다음 내용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생하셨고 10분 쉬었다가 이따 만나겠습니다. 예.